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있는 문자와 식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이걸 배우기 전에 유리수의 사칙 연산과 혼합 계산 참 많이 어려웠죠. 그래도 그 과정 잘 넘어왔고요. 오늘은 문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우리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꼭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실수가 많은 영역이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이거 눌러주셔도 괜찮겠어요. 오늘은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것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예로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해볼까?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 50원이야. 50원짜리 연필 4자루를 샀다고 하면 5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50원짜리 연필 X자루를 샀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50 곱하기 X자루, 자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좀 써놔봤어요. 그래서 숫자고 문자가 곱해져 있거나 문자고 숫자가 곱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는 생략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50 곱하기 x를 우리는 50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배우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50 곱하기 x니까 50x라고 썼는데 여기서 x 곱하기 50이 있다라고 해주면 곱셈 기호 생략해서 x 50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숫자하고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곱셈 기호를 이렇게 생략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문자하고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50x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50x라고 써줘야 돼요. 이 문제를 이걸 하다 보면 나타나는 실수가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숫자를 앞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숫자고 자고 일어나 저 뭐라고 곱셈 기호 생략하라고 그랬지?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x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거 곱셈 기호 생략해야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곱셈 이제 문자하고 숫자가 곱해지면 숫자는 앞으로 보내준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선생님 숫자가 곱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어요. 예로 한번 들어보면 어떤 문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4 곱하기 50 곱하기 7 곱하기 3000 이런 숫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들 물론 다 계산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이때도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도 곱셈 기호가 있으면 생략할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써주냐면 4하고 그 사이에 곱셈 기호를 생략했다고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7, 3, 0, 0, 5 뭐야? 10억입니까? 몇 억입니까? 4만, 45만, 1700, 어떻게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쩌냐면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 점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점을 밑에다 적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읽어버리겠어? 아이들이 4.50.7.300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는 생략한다면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그런데 1 곱하기 문자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곱하기 a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1a라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1은 생략해서 안 씁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가장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야. 1a, 1b, 1c 1을 꼭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1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0.1 곱하기 x가 있을 때요. 선생님이 1은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0.x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수점을 나타내는 일 같은 경우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정확하게 0.1x 이렇게 써줘야 돼. 요거 이해되실까요? 요거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1A, 1B, 1C 이런 문제에서 1은 생략하고 쓰는데 이렇게 소수점을 나타내는 얘로 하나만 더 해볼까? 0.001 곱하기 x 있으면 0.001x라고 써줘야지 0.00x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숫자는 또 앞으로 문자 앞으로 보내주고 자 문자고 문자가 곱해진 거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문자가 곱해져 있는데 x 곱하기 a가 있다. 그럼 곱셈기호 물론 생략해서 xa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써줍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 알파벳을 잘 모르는 순서 잘 모르는데요. 그건 영어에 관한 영역이니까 선생님이 거기까지 신경적이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예로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y, z 아니면 a 곱하기 x 아니 뭐 b 곱하기 x a c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 a, b, c, x, y, z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같은 문자의 곱 이것은 또 문자들이 같은 문자들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거듭제곱 형태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문제 있어. 거듭제곱 형태로 쓰면서 여러분들 a 곱하기 a는 뭐가 된다? a의 세제곱 쓴다. 이거 읽어주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a 곱하기 a가 있다고 하면 a의 세제곱. 만약에 또 여기서도 선생님이 약간 좀 팁을 줘볼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c 곱하기 b 곱하기 3 써주고 a 곱하기 a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좀 종합적인 것 같네. 숫자도 있고요. 알파벳 순서로 해줘야 되고요. 거듭제곱으로 또 해줘야 돼.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써줄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3 써주고 a의 세제곱, b의 제곱, c 이렇게 써주면 돼. 알파벳 순서에 거듭제곱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실수를 많이 하냐면 a 곱하기 a를 a의 세제곱이라고 하잖아. a 더하기 a를 해주면 이건 3a가 돼요. 얘를 구별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어떤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금우라는 분이 있죠. 차금우. 그렇지? 차금우하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차금우 배우님이 계시면 그분이 어우 멋지다. 선생님 보면 어우 멋지다 하다가 차금우 배우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구별 꼭 하셔야 돼. 구별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배울 때는 요거 이해하고 요거 배울 때는 요거 이해하는데 둘이 갖다 놓으면 요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주의하세요. 덧셈과 곱셈을 구별하셔야 돼. 더하기 쓸 때는 개수 곱하기 모양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 여기 있어. 자,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곱셈기호 생략한다고 이렇게 쓰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얘를 어디로? 곱하기 곱셈 이렇게 있다면 숫자를 당연히 또 앞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a 더하기 b.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뭐 예로 들어서 x 더하기 y에 저기 3z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숫자 앞으로 보내서 3 써주고 3z 이렇게 써도 되고요. x 더하기 y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z가 있다. 예로 들어서 마이너스 z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마이너스 뭐 여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눗셈 기호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예로 들어볼까요? 3 나누기 5가 있다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3 곱하기 이 뒤에 있는 수를 역수가 뭐입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어 주는 수. 부호를 절대 떼주시면 안 돼요. 역수를 할 때는 분모 분자를 뒤집어 그 뒤에 것을 뒤집어 주는데 반드시 부호를 떼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 역수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0.7의 역수를 그냥 먼저 이거 해볼까? 7의 역수를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의 역수가 또 이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 0.7의 역수 찾아보세요. 그러면 0.7분의 1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수가 있으면 반드시 분수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 분자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호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요. 역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는 2와 3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3분의 요거 2 이렇게 있다니까 어떤 친구는 분모 분자만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와 2분의 3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근데 대분수를 많이 안 써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가분수로 고치고 나서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3이 여기 8에서 그것의 역수는 얼마가 돼? 8분의 3이 된다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호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떼주거나 붙여주지 않아요. 나눗셈 기호는 역수로 바꿔주는데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분명히 뒤에 있는 수를 뒤집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수를 뒤집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로 한번 보여주면 이런 거 있어. 3분의 2 나누기 x분의 y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누기 보이면 뒤집으라고 그랬지. 곱셈 기호로 고치고 2분의 3 곱하기 y분의 x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만 뒤집는다고? 뒤에만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3분의 2 곱하기 y분의 x.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호를 떼주거나 붙여주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 부호 많이 부호를 떼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 종합적인 문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할게요. 덧셈 뺄셈은 절대 생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걸 배우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여기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3 더하기 5 곱하기 a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곱셈 기호는 생략하지만 덧셈 기호는 생략하지 않는 거야.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 3 더하기 5a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것을 15a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 덧셈 기호 절대, 곱셈 기호, 뺄셈 기호 절대 생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마이너스 플러스 5는 이거 덧셈 기호 생략하지 않아요. 그때 부호 결정할 때는 이 기호를 생략하지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때 덧셈 뺄셈 기호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봐. a 더하기 b 나누기 5가 있으면 5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걸 또 비스코름하게 여기서 해서 식사볼까? a 더하기 5 b 나누기 5가 있다고 하면 여기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5분의 b가 있는데 덧셈 기호 생략해서 또 여기서 5분의 ab라고 쓰는 친구들 많아.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로 들어 여러분 실수가 많은 거 계속 선생님이 예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나누기 b 나누기 c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 돼서 bc분의 a가 돼요. 또 예로 한번 들어볼까? a 나누기 b 더하기 c가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묶어져 있는 거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b 더하기 c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유사한 문제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똑같이 예로 들어서 a 나누기 b 더하기 c 괄호를 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것만 b분의 1을 하고 더하기 c가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로 좀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 부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 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실수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곱셈기호나 나눗셈기호를 생략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생략된 곱셈기호나 나눗셈기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대입이라는 영역은 선생님 녹화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링크 찾아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곱셈기호, 나눗셈기호 생략하는 것을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수업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 하겠습니다. 끝!